안녕하세요. 성범죄 전문 포유법률사무소입니다. 친족 간의 성범죄는 일반적인 성범죄에 비해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 여러분들 알고 계신가요?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가족을 보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신뢰관계를 박살낸 거기 때문에 이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 건데요. 제가 오늘 최근 거 판례를 좀 검색하다가 깜짝 놀랐는데 이거 지난달에 선고된 사건인데 이 사건 왜 기사화가 안 됐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자, 이 사건 피고인 A씨는 의붓 딸이 8살 때부터 20년의 기간 동안 성폭행을 했고요.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피해자를 불법적인 방법으로 막 소재지를 추적하기도 하면서 모질게 괴롭혔습니다. 자, 이거 지금 제가 판례 띄워드릴 텐데 다 읽을 수도 없을 정도로 적용된 법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지금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딸이 8세일 때부터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에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에 대한 부분 보이고요. 그리고 친족관계에 의한 중간간, 아청법상 강간, 중간간에다가 폭행, 협박, 상해, 스토킹, 특수협박 등등 지금 온갖 범죄가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강간보다 중간간이 왜 이렇게 많아요?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중간간이 이게 뭐 강간보다 조금 약해서 중간간이다 이런 게 아니고요. 심신상실이나 한거불능 상태를 이용해서 범행에 이르게 되면 이게 중간간이 적용이 됩니다. 이 사건 범행이 시작됐을 때 피해자의 나이가 굉장히 어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폭행이나 협박에 의해서 성범죄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성행위에 대한 인식조차 없는 피해자를 정서적으로 항거할 수 없는 상태를 만들어두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루밍 범죄라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런 그루밍 범죄 형태로 성범죄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사건들의 경우 중간간 혐의가 적용되곤 합니다. 자, 이번 사건의 경우 징역 20년이 선고됐는데요. 친족간 성범죄의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5조에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에 관한 처벌 조항에서 강간의 경우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리고 강제추행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법정형으로 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형법에서 강간죄는 3년, 그리고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에 비하면 친족간 성범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좀 더 엄중히 처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에 대한 처벌 규정도 지금 아예 없거든요. 그래서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는 징역형 이상의 중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직계가족이나 친인척 관계에서 발생한 성범죄에 관해서 무겁게 처벌하는 건 가족이란 울타리 안에서 존재해야 될 서로 이제 상호간의 일종의 신뢰관계를 깨트린 범죄라는 것이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요. 더불어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가 받을 정신적 충격이 엄청 크기 때문에 더 무겁게 처벌을 하는 겁니다. 자, 보통 친족간 성범죄 사건을 보면요, 사건 당시에 즉시 고소가 이루어지는 경우보다는 시간이 조금 지난 다음에 고소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였죠. 그렇다 보니까 피해자가 조사 과정에서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방의 주장이나 뭐 수사기관에서 제시한 증거들을 탄핵할 수 있다면 어느 정도 방어도 가능할 겁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유죄가 인정될 만한 상황이라면은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 양형의 포커스를 좀 맞추고 변론이 진행돼야 하는데, 이때는 이제 혐의를 인정하고 고소인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면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서 합의서나 처벌 불원서를 받아서 법원에 제출을 하고 반성문이나 탄원서 같은 양형을 위한 자료를 최대한 준비를 해서 선처를 구해야 됩니다. 자, 근데 이번 사건을 좀 보잖아요. 변론 방법을 조금 방향을 잘못 잡은 것 같아요. 범행을 뭐 부인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과정에서 막 얼토당토하지도 않은 이유를 대면서 피해자를 막 비난하기까지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판례에서 재판부가 딱 뭐라 그랬냐면, 피고인은 이 사건 주요 범행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부인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을 피해자들에게 돌리고 있으며 피해자들에 대한 인신공격성의 원색적인 비난을 가하고 있고, 특히 피해자로 하여금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수차례 범죄 피해 사실을 반복적으로 진술하도록 해서 재차 고통을 가했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 또한 매우 높다고 판시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써 있는 건 뭐냐면 이거 판사님도 열 제대로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0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됐는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것도 좀 약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좀 꼭 기사화가 됐으면 좋겠고요.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성범죄 사건 많이 다루고 그 과정에서 뭐 피해자를 대리하기도 하고 가해자를 대리하기도 하고 하는데, 사실 이 사건은 좀 최소한의 선조차도 없는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자, 오늘 영상은 저희 여기까지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각종 성범죄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포유법률사무소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